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시장의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내비게이션.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KR투자연구소 신동국 대표와 김은혜 연구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유로화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통화 시장 가운데서 유로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김은혜 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유로 시장은 1.10달러에서 1.14달러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 중반까지 22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면서 이제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주 후반에 두 번에 크게 하락하면서 3%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22일 목요일 날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의 금통위처럼 유로존의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이때 슈퍼 마리오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22 총재인 이제 마리오 드라기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됐었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QE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350틱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이제 30분간 10만 건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평소에 거의 10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유로화의 급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중국의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가 있었죠.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25bp 정도 인하를 했고 지준율은 50bp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을 키워주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슈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강화가 되자 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월요일 날 있었던 중국의 GDP와 실물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4일 만에 바로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단행한 것인데요. 네, 이러한 모습이 유로화의 이제 큰 하락을 이끌면서 주 전반적으로는 3%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추가 양적 완화가 가능하다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진짜 기대된다 혹은 반대로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갈리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유로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움직임 어땠는지 신동국 대표에게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는 역시 유로화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아주 제일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큰 폭의 하락이라는 게 결국 22 총재의 양적 완화 가능성 발언. 또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도 결국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경기 어떤 정책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보일 만도 한데 실제로 시장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유로화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바로 또 원자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뺀 나머지 통화들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원자재 중심으로 이 상품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루블화, 러시아 루블화나 이런 통화 중심에서 큰 폭을 하락했던 상품 관련된 국가들의 통화가 크게 하락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다른 통화들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의 통화 시장 전망은 어떨지 신동국 대표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유로화가 상당 기간 동안 사실 박스를 보였고 그 박스라는 측면에서는 하단에 왔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들은 사실은 좀 매도 요인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오중 전에 또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결국은 또 재정정책을 또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런 부분들 또 많은 또 신흥국들도 금리 인하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유로화 기준에서는 좀 약세 요인이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강세보다는 반등보다는 조금 약세 쪽으로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 이하로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예.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FOMC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마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것도
결국은 달러 강세 요인이 되는 거고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것 역시 사실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유로화에 대한 약세 요인들이 많은데 이제 시장이 그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좀 주시하는 것이 필요한 한 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로화의 시장 전망과 지난주 움직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금 투자, 과연 지난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김은혜 연구원이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시장은 1160에서 1180달러 사이의 좁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1.72%가량 하락한 1162.80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주 중반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주 중반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면서 달러 강세와 차익 매물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 22일 날에 골드만삭스에서 금 가격을 1년 내 이제 1,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으나 시장에는 이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채 이제 상승폭만 이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중국의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죠. 네, 이러한 발표에 이제 금 가격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딱 이러한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쯤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때 금 가격은 중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화가 급락을 하고 이제 기준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자극이 되자 달러 강세가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모습은 금 가격에 이제 부담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락하면서 거의 1.72%가량 하락한 1162.80달러로 이제 지난주는 금 가격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달러도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에서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통하고 금도 역시 안전 자산으로 통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몰릴수록 금에 대해서는 이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금 들었는데요. 신 대표님 그 다른 금속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예,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다른 금속에서 구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이제 구리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경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이제 원자재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특히 중국에서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게 금 가격이 좀 올라가겠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앞에서 환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유럽 이 유로화 이쪽에 큰 폭의 약세 이로 인한 달러 강세가 그런 경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달러 강세가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오히려 구리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주고요. 결국 굳이 요약하자면은 결국은 그 환율 달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원자재가 달러 영향을 많이 받은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물론 당연히 구리의 이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금속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예, 이제 우리가 금속 시장 그러면 주로 이제 금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금을 원자재로 볼 것이냐, 안전자산으로 볼 것이냐. 네. 그래서 원자재라고 보면은 사실은 달러화에 대해서 좀 반대 방향으로 다른 금속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달러하고 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 금융시장의 환경은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또 원자재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주는 앞에서 우리가 유로화에 대해서도 약세 요인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로화 약세 요인은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달러의 강세 요인이고요. 이것들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이유로 이 금에 대해서는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뭐 오중전에 또 미국의 FOMC 또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달러 강세 요인을 지금 해석을 하고 유로화 약세 요인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은 당분간은 원자재로서 안전자산보다는 원자재로서 달러의 반대로 움직여서
이번 주에도 금이 좀 하락세,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으로 투자 매기가 쏠리고 반대로 금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로화와 금 가격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해외 시장 선물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유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반등했었던 WTI 가격이 지난주에 43달러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원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는지 김윤혜 연구원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해외 선물에서도 높은 변동성을 자랑하는 WTI가 지난주에도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6.54% 하락한 44.6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 초반부터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주 초반에는 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죠. 결국은 3분기 GDP 성장률이 7%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실물 경제 지표들의 특히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가 이전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중국발 수요 둔화 이슈가 자극이 되면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이란 핵 협상에서 이제 서방 제재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습은 유가 하락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모습이었고, 수요일 날 매주 발표되는 EIA 주간 원유 재고에서도 원유 재고가 지난주 이제 760만 배럴을 보였는데 예상치는 이제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803만 배럴로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도 부담이 되면서 유가 하락세는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지준율과 금리 인하에도 이제 유가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크게 보이자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유의 가장 큰 수요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중국발 경기 부양은 결국은 원유의 수요를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면서 유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이끌며 이제 7% 가까이 하락한 44.60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지주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기가 지금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중국이 그만큼 석유 수요를 많이 못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신동국 대표는 지금까지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오늘도 같은 건가요? 에너지는 오늘도 천연가스를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가솔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네. 원유 다음에는 천연가스를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천연가스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천연가스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사실 그런 어떤 이슈들이 많지 않다. 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재고 문제고요. 재고 보고서는 목요일 날 발표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역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지난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천연가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재고나 이런 이슈 때문에 좀 하락 요인이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발전을 할 때 석탄 이런 것보다 천연가스를 좀 더 많이 쓴다라든지 조금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시장은 조금 미리 반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기는 매도, 중장기는 좀 매수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단기는 매도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과연 이제 지금 2.2달러까지 하락한 천연가스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재고로 하락을 했고 네. 이번 주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망을 들어볼게요. 에너지 시장의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유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 주에도 사실은 조금 상승 쪽으로 많이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의 시장과는 달리 조금은 좀 이
공급 측면에서 좀 많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슈 말고도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컨퍼런스, 학술대회다 특별 회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사실 제안했던 게 이제 뭐 밴드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뭐 88달러다. 또 IEA 위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너무 유가 하락을 전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사실 시장은 등락폭을 늘리면서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좀 바닥 다지기, 결국 40달러 정도 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무너졌었긴 했지만 네. 이제는 그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공급 요인들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좀 시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뭐 재고나 경기에 대한 확실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하락 요인이 맞으나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미끼를 좀 깔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 석유 기구인 오펙에서도 만약에 이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본인들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바닥 다지는 것을 바라겠죠. 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로화 그리고 금 가격 그리고 유가까지 살펴봤습니다.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주식시장